일요연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떴다 농구대학의 원석현입니다. 네, 11월 넷째 주 WKB의 룸앤 팩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하고 갈게요. 고구마 국물님께서 원스타 원기자님께 허예은 잘하는 거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하지만 이르농구는 6팀을 다 다루는 방송이잖아요. 작년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 이소희 선수를 비롯한 다른 팀 선수들에게는 칭찬이 너무 인색하다 느껴집니다. 그 BNK가 너무 잘해서 그래요. 예. 너무 잘하는데 그 임팩트가 지금 김한별이 엄청 잘하고 있고 예. 안혜지 선수가 또 엄청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은행 위성호 감독이 하나원큐와의 경기가 끝난 이후에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BNK에서 지금 뭐 진한, 뭐 김한별, 이소희 다 잘하고 있는데 핵심은 안혜지다. 네. 안혜지가 지금 가드에서 슛도 되고 2대 공격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BNK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승세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한다. 네. 즉 이소희 잘합니다. 네, 맞습니다. 칭찬하고 싶어요. 네. 근데 칭찬할 기회를 BNK가 주지를 않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저희가 BNK 방송이 제일 길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일 길었는데도 너무 칭찬할 게 많아가지고 이소희 선수 얘기를 못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번 네, 정말 그거 죄송하고. 죄송하고 뭐 네. 허예은을 뭐 편애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 KB는 지금 칭찬할 부분이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허예은 선수 얘기 안 나온 지도 꽤 됐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약간 맞아요. 이게 편견인데 이소희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저는 이소희 선수를 정말 공격 스킬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리그 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원탑이다. 예, 스킬만 와. 놓고 봤을 때는. 키아나는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이소희가 더 갖고 있는 게 어. 많다고 봐요. 어. 예, 지금까지는. 왜냐면 키아나보다 낫다. 네, 진짜 스킬로만 봐. 제가 이거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이야. 네. 일단 이소희 선수는 양손을 다 너무 잘 써요. 그렇죠. 그래서 양손을 다 너무 잘 써서 왼쪽 돌파, 오른쪽 돌파 이 두 개가 다 되는 음. 리그에 몇 없는 가드이고 여기에다가 리그 최상급 속도 그리고 크로스오버 좋고 플로터까지 장착했죠. 아, 플로터를 장착했어요, 예. 진짜로. 그리고 네. 저는 이 선수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제가 너무 항상 맨날 강조하는 현대 농구식 슈팅 분포도. 이 선수 슈팅 분포를 보면은 여기 이제 저희 PD님이 띄워주실 건데 이 선수 슈팅 분포를 보면은 정말 NBA에 최적화된 3점 슛 그리고 골대 미드레인지가 올 시즌에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예. 미드레인지를 안 던져요, 이 선수는. 예. 휴스턴의 모리볼? 예, 모리볼 정말 최적화된 가장 기대값이 높은 3점을 던지거나 혹은 가장 확률이 높은 골 밑에서 슛을 던지거나 이 선수 미드레인지를 못 던질 선수는 아니거든요. 정말 잘한다. 예.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예. 요즘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미드레인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시 또 이제 NBA에서는. 오히려 그거를 네. 한번 비틀어서. 네, 그래서 예. 뭐 스네이크 드리블이라는 네. 이제 뭐 기술도 이제 나오고 네. 있고 이제 2대2 공격에서 가장 효율적인 지점이 사실은 뭐 3점 지역하고 네. 골밑 지역이 그건 이제 한 4, 5년 전이었던 트렌드고 그렇죠. 지금은 예. 이제 미드레인지 어떻게 공략하느냐 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 그거를 또 이제 이소희 선수에 빗대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죠. 또 이제 띄워주려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또 띄워주는 느낌이 좀 예. 있어서 네. 딴지 좀 그리고, 걸어봤는데 예. 네. 또 이소희 선수의 장점을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정말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이 선수는 네. 이 선수가 올해 들어서 참 좋은 게 이 선수가 또 이제 양손 드리블을 다 할 수 있다는 거를 떠나서 또 좋은 게 뭐냐면은 곡선 움직임과 직선 움직임이 다 너무 좋다. 맞아요. 스크린을 타고 들어갈 때 이제 컬에서 들어가는 곡선 움직임도 최상급인데 이 선수 재밌는 게 스크린이 왔을 때 김한별 선수나 진한 선수가 왔을 때 반대쪽으로 이제 스크린이 오른쪽에 있으면 예를 들어 왼쪽으로 스크린이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이제 스크린을 리젝하고 간다고 거절하고 반대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 리젝하고 돌아가는 직선 움직임은 리그에서 아무도 못 따라가거든요. 이 선수. 맞아요. 너무 맞아요. 빨라서 그래서 이거를 참 보는 맛이 있는 선수다. 예. 그리고 농구를 굉장히 지금 심플하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볼 소유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임팩트를 팍 가하는. 네. 그러니까 원드리블 이후에 돌파 네. 또는 슛. 그 거기에 대해 이제 판단도 되게 빠르고요. 네. 그리고 돌파 이후에서 어떤 그 피니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소희 선수 지금 굉장히 잘하고 네. 있고 잘 크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소희 선수를 여기서 또 여기서 일부러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이따 BNK에서 또 이소희 선수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맞아요. 너무 칭찬하는 선수가 많아요. 네. 예. 이준호님께서 하람지 선수 영입에 대해서 처음에 의문이 들었지만 왜 영입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셨고
중간 생략을 하고요. 참 네. 비시즌 때 건강하게 몸을 만들었구나 생각을 한다. 지난 선수가 적응한다면 비행기는 더 무서운 팀이 될 것 같아요. 그러셨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완전 네. 동의합니다. 너무 잘 보신 것 같아요. 중간에 또 김시훈 선수가 수비로서 잘해주고 있다는 말씀도 좋고 비시즌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알려준 팀이 아닌가. 지금 BNK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히려 삼성생명이 사실 우리은행을 누르면서 2강 체제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BNK가 올라오면서 이제 3강 체제 또는 BNK가 삼성생명도 앞설 수 있지 않냐 네. 또 이런 이제 예측까지도 지금 뭐 판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2라운드에서 가장 기대되는 매치업이 BNK 대 우리은행. 그렇죠. 예, 이 두 경기 이것도 만들어줘야죠. 우리가 제가 또 용산 더비 만들지 네. 않았습니까? 슈퍼매치 용산 예. 더비 이것도 만들어줘야죠. 네. 예. 다음 경기 때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하같이 보인다. 그 부하 더비 어떻습니까? 부산이랑 하산. 네, 농담이고 한번 고민을 해보고 아마 원서영 기자 만들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네, 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 용산 더비에 이은 네. 더욱 강력한 슈퍼 매치가 돌아온다. 네. 부하가 치밀른다. 네. 부하 더비. 네. 자, 다음 갱스터 장님께서 네. 자 11월 20일 KB 삼성 경기 직관했었는데요. 3쿼터 중반까지 결과 예측하기 어려웠는데 허연 선수 5반칙 퇴장 이후로 선수들 집중력 떨어졌는지 슛 안 들어가고 결국 10점 차 결과로 벌어지더라고요. 어쩌면 이길 수도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더라고요. KB 네. 팬이신데 KB는 지금 좀 안타까워요. 안타깝긴 예. 한데 저는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제가 또 KB 얘기를 할 텐데 저는 이 경기에서 이 5반칙 퇴장 이후로 선수들의 집중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이 5반칙으로 인해서 강유림 선수가 완전히 살아났어요. 이 3점 파울을 딱 얻고 나서 자유투로 0점을 잡더니 자유투 넣기 전까지 전반에 2점이었는데 네. 이 파울 이후로 14점인가 몰아치면서 경기를 끝냅니다. 맞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객관적 전력이었던 비교에서의 한계, 네. 뭐 삼성생명의 강함 이렇게 볼 수 있지만 KB가 지금 전패인데 저는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거는 뭐 KB 전에서 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 댓글. 자, 김소희님께서 네. 한어원 큐 구단 신지현 선수 무리시키지 마시고 확실하게 몸 회복 후 출전시켜 주세요. 류동현 원석영 기자님 꼭 제 댓글 언급해 주시고 한어원 큐 구단 관계자분께 전해주세요. 팀 에이스 몸 건강이 제일 우선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예, 네. 이것도 맞는 말씀이시고 네. 예, 팬분들께서는 또 걱정하실 수 네. 있으니까. 우리 예. 김소희님께서는 굉장히 씩씩하신 것 같아요. 네. 약간 해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이 네. 프레스가 그 가드로 치면 이 압박 수비가 장난이 아닌 맞습니다. 이제 그런 댓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근데 뭐 누구보다 가장 신지현 선수를 아끼고 싶은 건 한원큐 구단일 테니까. 그렇죠. 예, 잘 컨디션을 뭐 트레이너분들이랑 병원이랑 잘 얘기해서 조절하고 있을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자, 삼성생명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승 2패 3위를 차지하고 있고 뭐 여전히 뭐 괜찮은 전력이에요. 네. 전력이고 신한은행에게 61대 87로 패했고 KB에게 76대 69로 승리를 갖다 거뒀습니다. 네. 신한은행전 패배가 좀 의외이긴 했어요. 맞습니다. 네. 네. 삼성생명은 근데 보면은 정말 우리은행 BNK 지금 이 3강 체제랑 비교했을 때 어디 봐도 잘할 때 보면 꿀리는 게 없을 것 같은데 네. 뭔가 못할 때 보면은 한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좀 보여서 그렇죠. 좀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기복이 있다. 네. 그래서 약간 다른 팀들한테도 좀 여지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삼성생명 참 이 어그로를 잘 끌면서 예. 아주 그 여자농구 흥행에 맞습니다.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 KB전 승리가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거는 키아나 선수가 이날도 부진했어요. 키아나 선수 최근 세 경기가 27점 맹활약, 그다음 11점, 그다음 또 5점으로 네. 부진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무릎 건염 여파도 좀 있을 거고, 예, 네. 본인이 이제 상대 수비가 점점 이제 강도가 세지면서 본인이 좀 부진하는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이 승리를 거뒀는데 배이훈 선수랑 강유림 선수가 식지를 않습니다. 배윤 선수가 정말 그 팀의 어떤 리더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MVP가 저는 거의 3파전이라고 보거든요. 네. 배이윤, 네. 김단비, 네. 김한별. 네. 예, 이 세 명이 지금 3파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뭐 시기상조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그쵸, 일단은 예, 지금. 네. 배이윤 선수가 이날도 으라차차 차력쇼를 보여줬는데 네. KB전에서 31점 하드 캐리를 했어요. 네. 야투율이 81%였습니다. 대단합니다. 골밑 슛 말고 미드레인지에서 심지어 더블 팀을 달고 밀리면서 쏘는 슛, 페이더웨이가 몇 개나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무슨 샤키로닐처럼 덩크를 하듯이 81%가 나왔어요. 근데 배이윤 선수가 시즌 야투율이 지금 60%거든요. 네. 박지수 선수가 지난 시즌 솔직히 거의 여자농구에서 진짜
이렇다 뭐 비교할 만한 선수가 없을 정도로 지배력을 보여줬잖아요. 박지수 선수가 58.9%였거든요. 배윤 선수가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박지수 선수 같은 경우는 근데 야투율이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배현이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박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야투율이라고 네. 본다면 배현 선수는 약간 팀 시스템하고 좀 관계가 좀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잘해요. 이 네. 부분을 갖다 깎아 먹자는 게 아니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키아나 스미스가 어느 정도 이제 수비 그래비티가 있고요. 그렇죠. 강유림이 외곽에 좀 있고 네. 그 다음에 배현 선수가 굉장히 그 농구지능 굉장히 좋은 선수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핫존을 아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거기에서 특히 이제 미드레인지 어떤 그 슛에 대한 지금 감각이 굉장히 올라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슈팅 셀렉션이 굉장히 좋고 슈팅 셀렉션이 좋음과 동시에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즌 초반에 어마어마한 야투율을 지금 네. 보이고 있다. 좀 이렇게 좀 분석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강유림 선수가 이날 네. 되게 못했어요. 전반까지. 음. 2점밖에 못 넣고 파울 트러블이 일찍 걸려가지고 3파울을 해가지고 야 오늘 강유림이 저번 2라운드 첫 경기 때도 부진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강유림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그랬어요. 한 라운드 되게 잘하다가 팍 꺾이고 좀 이런 게 있었는데 갑자기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허예원 선수의 5반치 퇴장하면서 그 3점 파울을 얻었는데 거기서 0점을 딱 잡더니 후반 돼가지고 14점을 몰아치고 이 선수를 제가 이제 대학 시절부터 봤는데 정말 올 시즌 잘한다니까 별걸 다 하더라고요. 사이드 스텝백을 3점을 넣지 않나? 그 다음에 갑자기 유로스톱으로 돌파를 해가지고 골을 넣었는데 참 이제 잘한다니까 별거 다 합니다. 이 선수가 일단 그 여러 가지 개인 능력을 이용한 어떤 돌파라든가 3점이 들어가는 거는 그 아주 좋은 훈련량에 의한 자신감의 증가 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강유림 선수가 어떤 체력적인 준비를 잘 해오는데 좀 이제 떨어질 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힘겨워하는 부분들은 네. 있어요. 그 게다가 이제 우리은행전에서는 또 40분을 풀타임 뛰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떨어질 만한 시점에서 다시 반등한다. 이거는 이제 그쵸. 강유림 선수의 예. 어떤 그 수준 자체가 좀 더 올라왔다. 맞습니다. 견고하게 네. 올라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기로가 있었는데 저도 이 경기를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는데 아 올라오는구나. 네. 이 선수가 그렇게 되면 분명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물론 앞으로 계속 가면서 어떤 기복은 좀 있겠지만 네. 강유림은 이제 삼성생명에서 굳은자는 아니지만 이제 4분의 3 굳은자다. 아, 예.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즌에 14득점을 이상을 올린 경기가 강유림이 30경기 중에 6경기밖에 안 됐거든요. 네. 벌써 올 시즌 7경기밖에 안 됐는데 6경기를 똑같이 타이를 이뤘습니다. 아 스텝업이 완전히 됐어요. 예. 예. 근데 저는 이날 경기의 수준갑은 배윤 선수가 가장 잘했고요. 네. 그 다음으로 꼽자면 16점을 올린 강유림도 이해란도 아니고 저는 이주연이었어요. 그렇죠. 이주연이 이날 수비가 미쳤습니다. 이 선수는 그 수비 능력만큼은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왜 예전에 하나원큐 같이 할 때 그 이주연 선수 동생인 이채연 선수 네. 얘기를 하면서 이채연 선수가 사실은 이제 하나원큐에서 어떤 훈련을 할 때 달리기는 거의 최상위권인데 네. 언니한테는 안 된다. 네, 그 정도 지구력이 굉장히 좋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몸도 굉장히 탄탄하고 네. 수비가 사실은 3, 4년 전만 해도 팀 수비가 좀 잘 안 됐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스텝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삼성생명이 올해 진짜 대놓고 그냥 스위치 수비를 하고 있는데 네. KB 스타즈가 이걸 아주 집요하게 노렸죠. 강유림 선수가 일찌감치 파울 트러블에 걸리면서 강유림 선수한테 계속 매치업 헌팅을 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려고 포스트업을 계속 칩니다. 신이슬 강유림 나와 하면서 계속 이제 그쪽으로 두드렸어요. 근데 이주연 선수 쪽에서도 강희슬 선수나 이제 김민정 선수가 포스트업을 치려고 하는데 이 171밖에 안 되는 이주연 선수가 그거를 온몸으로 다 막아냅니다. 버티죠. 다 버텨요. 그래서 강희슬 선수가 이날 기록을 보면요. 3점이 8개를 던져서 4개로 좋았어요. 근데 2점 슛이 6개를 던져서 빵개였어요. 그리고 턴오버가 5개였나 그랬어요. 1등 공신은 이주연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좀 표현을 쓰고 싶은 게 윤예분의 부재 속에 삼성생명이 스위치를 켤 수 있다. 스위치는 스위치 디펜스 말씀하시는 예, 거죠. 스위치를 이렇게 켰다. 이주연이 없었으면 아예 이게 성립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신이슬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하고, 예. 근데 이제 이주연 선수가 단신임에도 불구하고 잘 버틸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윙맨 자원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네. 고만고만한 윙맨 자원이 좋기 때문에 스위치 디펜스는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굉장히 쓸만한 그런 전략이고 잘 쓰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주연 선수 지금 출전 시간 좀 줄어들었죠. 네. 케난 스미스 선수가 들어오면서 좀 줄어들었지만 3.6 어시스트로 커리어 하이 도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좀 쏠쏠하고 앞으로 이제 키아나 스미스도 약간의 좀 이제 기복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상대도 이제 키아나에 대한 어떤 파악이 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키아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원적인 약점, 네. 많이 안 움직인다라는 거, 스크린 수비에 약점이 있다라는 거, 1대1 공격에 의존 많이 한다라는 거,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범핑에 좀 약한 그런 네. 부분이 좀 보이고요. 그래서 키아나가 이제 기복이 있을 때 이주연 선수가 그런 보충제로서의 역할 또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5승 1패로 2위고요. 주간 경기 결과가 하나원큐 상대로 대승, KB 상대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우리은행은 어떻게 보면 삼성생명에게 충격적 패배를 당했잖아요. 네. 당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팀들하고 게임을 하는 거 보면 그냥 연습 경기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요 지금. 네, 저는 그리고 사실 하나원큐 전보다 KB전이 이날 우리은행이랑 KB는 정말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연습 경기 같았어요. 예, KB한테 좀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은행이 이날 경기를 보면은 딴 것도 없이 그냥 쇼코너, 하이로 이거를 연속으로 한 3-4포지션을 하는데 박지현 선수였나요? 3쿼터에 연속 8득점인가 올리고 오는 똑같이 8득점을 올리고 오거든요. 이거는 약간 진짜 그만큼 이제 KB스타즈는 이날 근데 수비의 핵심이 연민아 선수도 안 나왔고 여러 가지로 좀 실험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어차피 그렇죠. 이제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기본적인 힘 자체가 뭐 하나원큐전도 그렇고 예. KB전도 그렇고 굉장히 좀 달랐다. 체급이 일단, 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은행은 뭐 전체적인 틀을 말씀드리면 수비를 일단 그 팀을 갖다가 완전 그 주눅을 들게 만듭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트랜지션을 감행을 해요. 그리고 세트 오펜스에서는 사실 박혜진 선수와 김단민 선수의 프리랜서 오펜스를 네.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옵션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호흡이 평범한 팀들 같은 경우에는 막기가 되게 힘든 구조예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 하나원큐도 그렇고 KB도 그렇고 그냥 초반에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네. 경기가 바로 끝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럼 삼성생명에게 패했는데 즉 이제 BNK나 지금 상태에서는 네. BNK나 삼성생명을 만났을 때 우리은행의 경기력의 어떤 진가 예. 여기서 진가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통할 수 있는 어떤 장점 이 팀의 완전 비밀 무기 어떤 장점이다 또는 아킬레스건이 있을 텐데 지금 주간 2경기에서 아킬레스건이 나올 수 없는 구조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삼성생명 BNK전은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아킬레스건이 뭔가 이 부분을 찾아보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찾아봤는데 네. 일단은 박혜진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원큐전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말이 아니라 이제 몸으로 농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몸으로 농구를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은행이 조직력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네. 굉장히 강한 팀들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생명 BNK를 만났을 경우에는 그 대화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어떤 그 조직력과 실제적으로 맞춰봤을 때 어떤 조직력은 약간씩 타이밍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이제 약점들을 삼성이 제대로 공략을 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은행이 약점을 노출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반성을 하면서 몸이 그 말이 아닌 몸으로 해야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는 그런 약간씩 늦어지는 타이밍, 디테일한 어떤 약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팀은 점점점 경기를 치를수록 좀 뭐랄까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사실 김정은 선수 몸 상태가 왔다 갔다 거리는데 네. 김정은 선수도 지금 컨디션을 갖다 좀 끌어올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뭐 김은선이라든가 나윤정이라 이런 그 롤플레이어들하고의 어떤 손발도 지금 맞추는 과정이기 때문에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리고 그 와중에 박지현 선수가 네. 굉장히 조용하게 올 시즌 지금 커리어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네. 14.7득점, 8.8리바운드, 4.0 어시스트, 야투율이 55%인데요. 득점은 리그 9위, 리바운드는 전체 3위, 어시스트는 6위인데 박지현 선수가 확실히 김단비 선수가 오면서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는 선수지 않나.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어떤 그 행동 대장은 김단비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김단비가 달려주고
박해지 거기서 뒤를 받쳐주고 또는 반대로 하는데 김단비가 좀 더 메인에 있는 느낌인데 네. 근데 뒤에서 정말 실제적인 행동 대장은 약간 박지현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김단비 선수가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카이리 어빙이 수비를 진짜 못하는 선수였는데 보스턴으로 이적하면서 갑자기 수비 지표가 확 올라버렸죠. 이게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들이랑 있으면은 잘해집니다. 이게 메워져요. 맞아요. 그런 단점들이. 박지현 선수의 그런 단점들이 김단비로 인해서 다 메워지고 그리고 김단비 선수와 박지현 선수의 이제 하이로우가 굉장히 또 쏠쏠해가지고 그렇죠. 정말 손쉽게 득점을 올려요. 그래서 박지현 선수를 우리은행 경기를 보면요, 박지현 선수가 기록지를 보면은 전반 끝나고 어느새 10점을 넣었어요. 근데 이 선수가 10점을 넣은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전반 끝나면 막 경기 끝나면 18점 막 이렇게 올렸는데 얘가 언제 이렇게 넣었어? 이 생각이 들어요. 좀 공감하실 거예요, 팬분들도 다. 그래서 참 농구를 공격이든 수비든 좀 쉽게 그러면서 리바운드에 조금 더 열중하면서 본인도 그리고 이 리바운드 이제 기록지를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잡았어 항상 진짜 비시즌 때 감독님께서 박지현 선수 뭐 연습 경기를 하면은 골 못 넣거나 이런 거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리바운드 못 잡거나 이러면 바로 그냥 삑 불거든요. 위성 감독이 부르는 게 있어요. 막 호루라기보다도 이렇게 부르거든요. 선수들. 그러면서 그 경기가 딱 멈춰집니다. 아, 그 장면이 자꾸 네, 생각이 연습 나서. 경기 때 감독님 이렇게 쓱 보겠다가 이렇게 하면은 딱 멈춰져요. 게임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거기서 항상 이제 나오는 거 박지현, 너가 여기서 제일 큰데 지금 리바운드 몇 개야? 그렇죠. 그럼 옆에서 기록을 말해줍니다. 지금 지현이 뭐 30분 동안 2개입니다. 말이 돼? 이러면서 혼나거든요. 근데 박지현 선수가 이제 그 서름을 지금 올 시즌 이 기록지를 보면서 조금 씻으면서 본인도 거기에 재미를 느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박지현 선수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어떤 그 행동 대장의 최전성의 네. 최전방에서 하면서 이제 실수도 많고 뭐 자기 득점도 올리고 그래서 좀 숨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잘 어우러지면서 뭔가를 하는 모습이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커가는 거죠. 네. 이 선수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그래서 우리은행이 과연 더 강해질 텐데 네. 어떤 식으로 강해질까 그랬을 때 일단은 놔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오펜스가 거의 다 프리랜서 오펜스거든요. 네. 근데 프리랜서 오펜스라도 충분한 게 첫 번째 이유는 잘해요. 맞습니다. 김단비, 박해진이 이렇게 있는데 이 두 선수가 사실 그냥 패턴 돌려서 하는 것보다 네. 스스로 1대1에서 뭔가를 뚫고 또는 스크린 받아서 뭔가 뚫어서 그 다음에 패스를 하는 게 훨씬 더 패턴보다는 확률이 높을 수 있다. 지금 상태에서는 네. 조직력이 많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놔두고 있는 상태 같고 여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살짝 수정을 하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은행이 비시즌 때 단또라는 패턴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네. 단또. 단또가 뭐냐면 단비 또치. 그렇죠. 네. 그래서 단또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단또라는 이제 그 형태는 분명히 있어요. 네. 형태는 분명히 있고 이거 말고 또 뭐 단또 2, 네. 단또 3 또는 다른 어떤 그 패턴을 이용을 할 텐데 네. 이게 아마 당분간은 이렇게 가다가 한 3, 4라운드 되면 그런 이제 비밀 무기를 꺼내 들거나 아니면 이게 계속 뭐 유지가 되고 예를 들어서 BNK나 삼성생명이 뭐 일격을 당해서 좀 이제 순위 차이가 좀 난다 또는 순위 차이가 좀 난다 그러면 플레이오프에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반면에 우리은행이 일격을 당해서 뭔가 이제 순위 싸움에 굉장히 중요한 그게 있다. 그러면 그때 뭔가 꺼내들 수 있겠죠. 이제 그쵸. 그런 부분을 네.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정말로 우리은행은 뭐 이렇다 할 패턴을 쓸 정도로 클러치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올해 맞아요. 한 번 졌을 때는 뭐 그냥 또 그것도 경기가 좀 사코드에 갈리면서 그렇게 졌죠. 그래서 언제쯤 감독님이 준비하신 그런 패턴들을 많이 볼 수 있을지 그것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위성호 감독이 이 베테랑들을 존중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단비, 박해진, 김정은, 최희생까지. 그러면서 일단은 맡겨두는데 이게 뭐 자유방임 이런 게 아니고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봐라. 네. 요렇게 놔두는 어떤 그 새로운 위성호 감독 입장에서 새로운 스타일이겠죠. 그런 그쵸. 이제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신한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승 3패로 4등이고요. 삼성생명을 상대로 81대 6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생명을 상대로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경기를 펼쳤어요. 네. 초반에 좀 밀리다가 결국은 내외각이 폭발을 하면서 삼성생명을 완파했습니다. 네. 이 팀은 일단 구조를 좀 살펴봐야 되는 게 김소니아가 메인이에요. 네. 확실히 메인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팀이 나름 좋은 건 뭐냐면
김진영 선수가 사실 시즌 초반에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제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이 옵션이긴 한데 평범한 수준. 네. 이 돼 있는 그런 상태고 근데 앞으로 뭐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여기 유승희가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공격 루트가 다양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김아름 선수는 3점슛 능력이 굉장히 좀 좋아졌고 네. 뭐 후에 얘기했지만 구슬이 조금 반등하려고 그러고 김현희를 또 잘 씁니다. 네, 김태현 선수. 김태현 맞아. 네. 이사빈 김태현. 네, 맞아. 최은실, 최희샘. 맞아. 네. 미안해요. 큰일 납니다. 예, 미안해요. 네. 예. 그 최희샘이죠. 예, 네. 김태현 선수 잘 쓰는데 이 어떻게 쓰느냐 이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단 신한은행은 올아웃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밖에서 위브 액션을 합니다. 위브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직물 짜듯이 핸드오프 플레이를 하다가 네. 순간적으로 찬스를 노리는 거죠. 그게 이제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김소니와 김진영의 페이스업 공격 네. 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미스매치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순간적인 오픈하면 바로 들어가죠. 네. 그리고 올라웃을 해서 모두가 다 석점을 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만약에 골밑 수비가 강하다 그러면 밖으로 빼줘서 거기서 석점을 던지면 돼요. 이제 그런 패턴인데 여기에서 또 하나 추가한 게 뭐가 있냐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상대 팀들이 다 준비를 해올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하나 페이크를 준 게 2대 공격을 하는 척 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근데 그 스크리너가 들어갔을 때 그 시점에서 그러면 2대2 수비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역동작을 이용해서 바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시 똑같은 신한은행에 네. 골밑 돌파를 하거나 미스매치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 외곽으로 빼주면서 석점을 갖다 넣거나 이제 요런 이제 패턴을 가미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페이크 스크린 이것도 이제 신한은행의 수많은 디테일 중에 하나인데 지금 삼성생명전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잘 통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신한은행은 지금 보면 점점 이제 코어들이 좀 손발이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네. 있고 구단장 감독이 시즌 전에 김소니아 중심으로 김진영이 있었었고 또 유승희는 유승희 선수도 이제 비시즌 이슈가 있었는데 그걸 네. 이제 잘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 삼각편대를 잘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구단장 감독이 잘 맞는 조합을 찾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 핵심이 사실 김아름 강계리 그다음에 김태현 구슬인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을 지금 조합을 계속 찾고 있는 중인데 삼성생명을 87대 61로 눌렀다는 것은 어떤 청실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저는 아직까지 네. 신한은행에 지금 이기고는 있지만 네. 작년 같은 팀 신한은행의 모습은 아직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지난 시즌에 그 진짜 잘 돌아가는 시스템 속에서 그게 너무 저는 보기 좋았어가지고 신한은행의 최근 경기 패턴을 보면은 전반까지는 되게 좋아요. 전반까지 잘 돌아가고 되게 좋다가 후반대면 갑자기 3쿼터 옛날에 하나원큐전도 그렇고 막 비엔케전도 그랬고 3쿼터가 되면은 갑자기 이제 공이 조금 정체가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김소니아 선수한테 좀 의도적으로 포지션을 몰아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서 이제 많은 선수들이 정말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이제 양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저는 보이는데 이게 이제 시즌 끝까지 갈지 아니면 혹시 감독님이 코치진이 이게 조금 이제 김소니아 선수를 적응하기 위한 그런 과정일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이제 내재적인 불안함은 네. 분명히 있고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좀 이제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베테랑 가드인 이경훈 선수 그리고 한채진 네. 선수가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사실 시즌 초반에는 이 선수들의 존재감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삼성생명전에서는 그런 이제 존재감을 과시를 하면서 뭔가 어우러지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은 있다. 네. 근데 아직까지도 불안하긴 하다. 네. 저는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김소니아 선수 기록을 보면은 막 골, 리바운드 다 늘어났어요. 우리은행 시절보다. 근데 하나 줄어든 게 있죠. 어시스트가 3.2개에서 1.8개로 거의 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이런 김소니아 선수의 이런 시스템이 딱 선수들과 호흡이 맞아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가 신한은행이 진짜로 이제 3강 속에 딱 들어가는 진입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보는데 그게 언제쯤이 될지 참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한은행이 사실 시즌 초반에 살짝 이제 혼란스러움이 굉장히 많았지만 네. 점점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유승희의 첫 번째는 유승희가 그래도 잘 조화를 하고 있다라는 네. 그런 부분. 좀 삐걱거리긴 하지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베테랑 가드들의 어떤 그 존재감 또는 네. 이제 루트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것만 만약에 되면 이 팀도 굉장히 신한은행도 굉장히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게 김태형과 구슬 선수가 삼성생명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네. 구슬 선수 16분 35초 출전해서 11득점했고요. 김태형 선수 15분 35초 출전해서 10득점했는데 여기서 좀 좋았던 게 뭐냐면 구나단 감독이 확실히 디테일이 살아 있구나라고 느꼈던 게 구슬 선수나 김태현 선수 본원적인 어떤 약점들이 있잖아요. 네. 로테이션의 어떤 약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외가 활동력의 어떤 약점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메우면서 구슬에게는 잘하는 것, 즉 이제 순간적인 스위치에 의한 오프더볼 움직임 네. 그리고 석점. 그리고 김태현 선수는 철저하게 미스매치를 해서 골 밑에서 자리 잡고 거기서 뭔가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수비에서는 나머지 선수 활동력 좋은 선수들 배치를 하면서 수비 약점을 메워주는 것들. 이게 굉장히 저는 좀 인상적이었고 이렇게 해서 이 두 선수가 점점 컨디션이 올라오게 된다면 신한은행이 나쁘지 않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렇게 스타일리시한 팀들은 잘해야 됩니다. 네. 잘해야 리그가 재밌어집니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뭐 맞습니다. 내부적인 어떤 문제 없이 정말 네.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BNK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5승 1패로 역시 1등입니다. KB를 상대로 84대 69 역시 대승. 하나원큐를 상대로도 80대 66으로 무난하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팀이 최근 이렇게 시즌 초반이지만 이렇게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안정적이에요. 의외로. 맞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경기를 그냥 끝내는 힘이 있어요. 이게 네. 저는 완전히 좀 달라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중심에는 안혜지 선수가 있죠. 안혜지가 저는 그냥 지금 무슨 마치다 루이 아닌가? 뭐 이 생각 정도로 그렇죠. 들 정도로 12.7득점에 9.5 어시스트인데요. 3점 슛도 30%인데 9.5 어시스트면은 그냥 더블 킬벨 이 기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역대 1위 기록입니다. 어시스트. 대단해요. 8을 넘긴 선수도 없었어요. 네. 그동안. 약간 옛날 그 90년대 NBA의 그 존 스타턴, 예, 진짜로 그 정도입니다. 닉 프라이스인가 예. 그런 선수들 보는 느낌이에요. 네. 예. 이 선수가 왜 좋아졌냐? 드리블이 지난 시즌보다 좀 많이 줄었죠. 그러면서 볼 소유가 간결해졌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지난 선수만 보다가 이제 김한별, 이소희, 한엄지 특히 아마 이게 NBA는 이런 게 다 기록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아직 기록이 안 나오잖아요. 3점 어시스트가 몇 개인지 이런 게 올 시즌 제 생각에는 지금 벌써 3점 어시스트 한 게 지난 시즌 30경기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안혜지 선수는 예. 우리 원서영 기자에게 이대로 간다. 예. 비시즌 때 한우 사야 됩니다. 한우 사야 됩니다. 그렇죠. 진짜로. 원성현 효과다. 예. 제가 그렇게 음. 잔소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지나만 보지 마라. 예. 김한별도 봐라. 네. 예. 이소희 봐라. 한엄지 봐라. 네. 네. 패스가 골고루 뿌려지니까 패트. 네. 네. 약간 영국식이었습니다. 네. 네. 손흥민 때문에. 네. 그래서 가다 보니까 정말 안혜지 선수 너무 좋아졌고 네. 그러면서 안혜지 선수가 좋아진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네. 한엄지 효과가 정말 커요. 예. 맞아요. 한엄지 선수가 들어오면서 공간이 정말 넓어졌는데 그러면서 공간이 넓어진 그 사이를 안혜지 선수가 최상급 돌파 능력이 있잖아요. 또 돌파가 정말 좋습니다. 이 선수가 이 선수랑 허희연 선수랑 같은 이제 꼬꼬마 가든데 가장 큰 차이는 돌파력이죠. 예, 안혜지 선수가 돌파력이 정말 좋아서 지금 득점이랑 어시스트를 다 갖추면서 6경기 중 벌써 3경기 더블더블을 올렸거든요. 어시스트로. 대단해요. 근데 올 시즌 어시스트 더블더블이 리그에 총 5번밖에 없어요. 그 중에 3번이 안 넣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예전에 네. BNK하고 대만 캐세이 라이프 네. 연습 경기 봤을 때 안혜지의 어떤 그 경기력에 진짜 감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완전히 달라졌다. 예. 그 초반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반쪽만 나와가지고 좀 네. 속상했잖아요. 네. 이제 그게 제대로 나온 것 같아서 맞습니다. 굉장히 기쁩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안혜지도 안혜지인데 참 박정원 감독님 참 현역 때 그 여우 같은 네. 그 플레이. 네. 안혜지 선수의 수비를 보면은 참 BNK 여우 같다, 영악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안혜지 선수 매치업을 유심히 한번 보시면 재밌어요. 원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 KB랑 하면은 보통 안혜지 선수가 가장 작으니까 허예은 선수 이런 선수를 맡아야 되잖아요. 안혜지 선수가 어디 가서 최희진 선수를 맡고 있어요. 강희진 선수를 맡고 있고 연민선 선수를 맡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이랑 할 때 보면 또 김소니아 선수를 상대로 이제 가끔씩 좀 미스매치를 일부러 만들어요. 일부러. 이거 왜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고 슬쩍 이제 알아보니까 안혜지 선수가 일단
키가 작은데 버티는 수비가 됩니다. 아, 그럼요. 파워가 좋죠. NBA로 치면 약간 카일 라우리 같은 스타일이죠. 그렇죠. 단신인데 일부러 그게 버티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가 안혜지 선수가 매치가 되잖아요. 상대방은 준비해왔던 패턴 뭐 A, B, C, D 뭐 단도 뭐 이런 다 있는데 그딴 거 없습니다. 안혜지 미스매치 보는 순간 그렇지. 야 저기 파 꽂히는 저기만 거지. 파. 꽂히는 거지. 파블로프의 개처럼 네. 저기 막 스미골 그 반지의 제왕 스미골처럼 안혜지 미스매치 그냥 글로 저희가 절대 반지야. 저기로만 가. 근데 안혜지 선수가 버티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수비는 맞춤으로 준비해왔죠. 옆에서 다 도와주면서 이제 페이스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하나로. 네. 예, 일부러 트랩을 옛날에 이제 클리퍼스가 베벌리 선수가 듀란트를 막 일부러 미스매치 막는 NBA에서 치면 그런 거 같은 건데 그래서 준비해온 어떤 그 상대의 어떤 밸런스를 깨버리죠. 스킴을 막 네. 그냥 아예 깨버리고 네. 경기를 갖고 오는데 참 안혜지 선수도 너무 잘하지만 박정원 감독님 참 똑똑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리고 지금 예, 말씀하세요. 서서히 좀 증명하고 있다. BNK가 테일러 메이드다. 테일러 메이드가 뭐냐? 맞춤 정장이잖아요. 네. 예, 이 팀이 디자인을 해온 이 몇 년, 100년 대계, 100년 대계까지는 아니라 한 3년 대계죠. 네. 예. 이거를 잘 탁탁 좀 올 시즌이 맞아 들어가고 있다. 프런트와 코치진의 이런 구상이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게 참 보기 좋은 게 1순위 지명권 주고 김한별 데리고 왔을 때 지난 네. 시즌에 못하니까 욕 많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야 무슨 김한별 이제 곧 있으면 몇 년 뒤면 은퇴할 것 같은 몸인데 뭐 그렇게 데려오냐 올 시즌 지금 MVP 모드입니다. 거기다가 야 부상 선수 왜 데리고 와 김진영이 더 아깝다. 한엄지 KB전에서 25점 대폭발하고 그냥 이 팀 전체를 바꾸고 있는 지금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안혜지 선수가 팬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트레이드 요청이 지난 몇 년간 엄청나게 많았던 선수입니다. 맞아요. 거의 리그에서 아마 가장 많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안혜지와 이소희가 이제 수비에서 약점, 예. 꼬꼬마 가드니까 수비에서 약점이 있는데 과연 공전이 가능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유혹들을 많이 했었죠. 네, 그리고 나나니 유혹 많이 했었죠. 네. 근데 BNK가 꿋꿋이 지켜냈어요. 네. 근데 지켜냈더니 올 시즌 이렇게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박정원 감독이 오더니 이소희 선수한테 슈팅 핸들을 이미 바꾼 선수한테 또 한 번 바꾸라고 종용을 합니다. 아이 그걸 또 바꿔? 뭐 두 번 바꾼 선수 본 적도 없는데 올 시즌 3점 슛 지난 시즌부터 해가지고 바꾼 뒤로 39%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좀 의심할 만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올 시즌에 정말 쇼앤프루브 직접 증명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저는 이렇게 뭔가 팀이 계획을 갖고 프런트와 하나가 돼가지고 딱딱 이제 맞아 들어가는 이런 팀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예, 투자도 했고 뭐 좀 여러 가지로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서 좀 귀감이 돼가지고 다른 팀들도 조금씩 이제 슬슬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이렇게 좀 하이 팀 리빌딩을 해야 되는 팀들이 좀 보고 따라했으면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투자는 다 잘 하잖아요. 몇몇 안 하는 팀도 있잖아요. 어디요? 하나원큐는 지금 샐러리 캡이 예. 몇 년째 비어 있기 때문에 하려고는 하는데 예. 쓸 수 있는 선수가 없어서 그런 거 예, 아닌가요? 그렇기도 하고 트레이드 같은 것들 몇 번 오판이 있었고.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죠.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하나원큐 한번 가보도록 예. 할게요. 그러니까 BNK는 뭐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원큐가 지금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네. 6패고 6인데 우리은행의 25점차 패배, 뭐 언니빨에 완전히 녹아났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BNK에게도 나름 잘 싸웠는데 네. 졌습니다. 뭐 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이제 신전 선수 돌아왔고요. 신전 선수 사실 발 꺾일 때만 해도 부상이 굉장히 좀 심각한 거 아닌가 네. 그랬는데 정밀 진단 결과 한 일주 정도면 가능하다 그랬고 네. 살짝 빨리 돌아왔죠. 네. 그래서 이제 댓글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좀 더 보호를 해주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고 신전 선수 뭐 여전히 뭐 굉장한 에이스고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 하나원큐가 사실은 이제 객관적 전력이 낮은 건 맞아요. 네. 그리고 레벨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른 5개 팀에 비해서 한 단계 좀 떨어져요. 저는 네. 특히 우리은행전이랑 BNK전이었잖아요. 주간 두 경기가. 그러니까 이 팀들 BNK도 그렇고 우리은행도 그렇고 주전 라인업이 저는 국가대표잖아요. 그래서 보는데 하나원큐는 특히 이제 신지현 선수도 없고 양인영 선수도 빠져 있을 때 그리고 벤치 멤버가 들어가는데 박신자컵도 아니고요. 트리플잼 멤버로 국가대표를 상대하고 그러니까요. 있는 걸 보면서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전력의 열세가 죽었다 깨어나도 스티브 커가도 안 됩니다. 예, 그런 결국 농구는 선수가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아 이게 참 그렇습니다. 예,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하나원큐는 지금 뭐 전력 얘기하기 전에 네. 클래스가 좀 떨어진 건 맞아요. 그러니까 신전 고군분투 하는데 양희영 선수 뭐 성장치가 살짝 이제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러니까 대표팀 갔다 와서 어느 정도 좀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희망이었지. 네. 실제적으로 양희영 선수도 뭐 이 정도면 뭐 그 정도의 이제 선수고 더 성장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 봅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가 전면에 나서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박지현 같은 경우에 이제 김단비라든가 박혜진이나 이런 선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끌어주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래비티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근데 양인영이나 신지현은 그게 없어요 지금. 맞습니다. 자신들이 그래비티를 만들어줘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끌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선수들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어떤 뭐 슛에 대한 효율성이 좀 떨어졌을 때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조상. 네. 그러면 전력을 강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라고 이제 봤을 때 과연 하나원큐가 희망이 없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트레이드를 하는데 지금 트레이드도 쉽지가 않아요. 네. 예, 왜냐하면 하나원큐는 이제 줄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고 그렇게 되면 또 신인 드래프트권을 내줘야 돼요. 네. 그렇게 하거나 첫 번째는 그 FA로 잡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그렇게 하거나 저는 두 번째로 이제 제도적인 어떤 이제 개선 방향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프로야구에서 5툴 드래프트. 아 예. 예, 그러니까 보호 선수 예를 들어서 몇 명을 해놓고 나머지는 이제 자유시장에 다 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2군에서 뛰는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 그렇죠. 좀 활발하게 이적을 하기 네, 위해서. 그 트레이드 그러니까 이적 시장을 갖다가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상향 평준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여자농구 입장에서는 지금 선수층이 두텁 많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쓸 수 있는 선수가 한정적인 상황에서는 더더욱 좀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삼성생명 지금 쓸 수 있는 선수 너무 많아요. 네. 자, KB도 나름 많습니다. 네. 뭐 우리은행은 이제 벤치 자원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지만 있고 뭐 BNK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돌리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뭐 보호 선수를 어느 정도 하고 보상이 분명히 주어져야겠죠. 이제 네.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하나원큐가 좀 더 안정적인 어떤 팀 전력을 유지를 하면서 싸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하는 거죠. 네. 라는 부분하고 아니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이벤트냐면 KB가 박지수 있을 때 행복농구 한다고 그랬을 때 저는 반대했어요. 네. BCG는 무슨 행복농구가 어디 있냐. 프로 선수면 프로 선수니까 여기에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물론 이제 마지노선은 지켜야겠지만 열심히 훈련하고 거기서 기량 성장을 이뤄내면서 거기서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네. 보는데 근데 행복농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타협점이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박지수 선수 빠지니까 이제 전력의 어떤 민낯 좋은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런 휴증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우리은행은 안 그랬냐? 우리은행도 사실은 우리은행 위성훈 감독이 어느 정도 그 BCG 대 훈련을 타협점을 찾고 난 다음에 전력 그 조직력 자체가 그만큼 올라오지 않아요. 물론 선수들이 좀 힘들긴 하겠죠. 네. 근데 하나원큐는 그러면 똑같이 훈련을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그 똑같이 훈련을 하고 똑같이 다른 팀들하고 이렇게 해서는 이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신예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자농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고 이런 이제 메커니즘 때문에 하나원큐는 좀 더 특별한 이벤트. 뭐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가면 우리는 위성훈 감독이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지역훈련을 돌렸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네. 다른 팀들보다는 1.5배 뛰는 그런 이제 농구. 그러니까 객관적 전력이 떨어지는 팀이 객관적 전력이 좋은 팀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많이 뛰는 거예요.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고 많이 뛰고 강력한 수비를 하고 거기서 질식 수비를 해서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있더라도 네. 그렇게 했을 때 이 균형이 맞춰지는 거고 그 예는 지금 올 시즌에 삼성하고 그러니까 남자농구 삼성과 LG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죠. 봅니다. 네. 예. 이제 그 방법밖에 없어요.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예. 자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고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도환 감독님은 진짜 여자농구 지금 관계자들 중에서도 하나원큐의 코칭 스태프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정말 어디 가서 1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비난 못하죠. 예.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네. 김도환 감독님은 진짜 여러 가지 디테일이
좀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네. 예, 그 참- 선수 수준에 맞춰서 그 디테일을 예. 적용하려고 계속 테스트를 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네, 아픈 손가락으로 불렸던 이제 1순위 최민주 선수를 요소요소 투입해가지고 분위기 전환도 했었고, 예, 박소희 선수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수비에서는 뭐 3-2 드랍존을 서는데 조금 특이하죠. 예, 하나원큐 드랍존이 좀 특이한 게 3-2를 쓰면은 보통 이제 코너 쪽으로 공이 가면은 원래 뒷선에 있는 이 선수들이 이제 많이 커버를 하는데 하나원큐는 이 앞선에 있는 3에 있는 이 양 날개 선수들이 내려와가지고 여기를 다 커버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뒷선에 있는 선수들보다 앞선에 있는 선수들의 활동량이 월등할 때 그렇게 하는데 확실히 정예림 선수나 뭐 박소희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 활동량을 이용하는 그런 디테일들 팀에 최적화된 그런 게 좀 있어서 맞아요. 그게 좋은 게 뭐냐면 네. 그 우리가 보통 이제 3D 드롭존 그것도 드롭존의 일환 중에 하나인데 네. 뭐냐면 보통 그 남자농구 DB가 드롭존 많이 썼을 때는 탑에다 김주성 선수를 세워놓고 네. 그 활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탑에 있는 선수 맨 가운데 있는 선수를 밑으로 내세워서 드랍한다고 그래서 3D 드롭존인데 원래 드롭존은 그 이전에 드롭존은 그 날개 윙에 있는 선수들이 내려오는 그런 KGC가 많이 썼었던 그런 이제 드롭존을 차용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선수였던 경향, 네. 성향에 따라서 활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그 드롭존이니까 이제 이런 시도들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와중에도 있으니까. 예. 어쨌건 간에 저희도 이제 여자농구를 모든 팀을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네. 하나원큐의 첫 승도 기원하겠습니다. 예, 하나원 큐 지금 뭐 전패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약간의 이제 점수 차도 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길이 열릴 겁니다. 네. 그리고 제도적인 어떤 보완도 좀 이제 노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K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승 6패로 5등입니다. 네. BNK 상대로 졌고 우리은 상대로 졌고 삼성생명을 상대로 또 지면서 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KB는 지금 포스트업 딜레마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하나원큐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때 포스트업으로 이겼어요. 예, 사실 포스트업으로 시작해서 포스트업으로 거의 끝났는데 그 이제 메인 스킴을 계속 포스트업으로 잡고 있어요. KB스타즈는 이번에도 특히 어제 있었던 삼성생명전에서도 아까 저희가 삼성생명 편에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계속해서 포스트업을 합니다. 예, 상대가 이제 스위치를 하니까 염유나 김민정, 강희슬 이런 장신 포워드 선수들이 골 밑에서 계속해서 그 미스매치 쪽으로 공략을 하는데 KB 스타즈의 이제 공격 세팅을 보면 항상 똑같아요. 이제 거의 진짜 지금 이제 고착화됐습니다. 가드가 공을 몰고 넘어오면은 이제 앞에 자유투 라인에 두 명이 서 있고 양쪽 이제 코너 쪽에 두 명이 또 서 있다가 이렇게 이걸 혼즈 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뿔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쫙 서 있다가 양쪽 날개에 있는 선수들이 쪼이면서 여기서 이제 포스트업 대형을 갖춥니다. 그쪽으로 포스트로 공을 투입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파울 트러블이나 혹은 미스매치 선수들에게 공을 투입해가지고 퉁퉁퉁퉁 포스트업을 치는데 이게 삼성생명전에서는 하나원큐전에서 이걸로 이겼잖아요. 이겼으니까 괜찮았는데 이겼으면 당연히 뭐 만사 오케이죠. 근데 삼성생명전에서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계속 이걸로 나가는데 삼성생명이 전반에는 도움 수비를 안 가고 염윤아 선수한테 좀 실점을 합니다. 근데 후반에는 수비를 바꿔 나오죠. 후반에 이제 도움 수비를 가동하면서 이제 2중 3중으로 잡아먹는 수비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강희슬 선수가 특히 많이 잡아먹혔는데 강희슬 선수가 이날 턴오버가 5개에 2점 슛이 6개를 던져서 빵개예요. 그런데 이렇게 후반에 도움 수비가 딱 상대 수비의 이제 스킴이 딱 바뀌면은 여기도 KB 스타즈도 좀 바꿔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염윤아 선수가 통산 어시가 2.0개, 강희슬이 1.7개, 김민정이 통산 어시가 1.2개로 옆으로 빼주는 게 시야가 넓은 선수들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이런 포스트업 공격을 조금 포기를 하고 다른 공격을 좀 섞던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쪽이 워낙 좀 너무 아무래도 신일 선수나 4파울에 걸린 강유린 선수나 이런 게 조금 워낙 탐스러워 보이니까 그쪽이 계속 그렇게 하다 고집을 하다가 결국 이제 경기도 졌어요. 그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여전히 KB스타즈는 평균 득점이 66.1점으로 5등, 야투시더도 65.9점으로 5등인데 KB스타즈는 연장전을 2번이나 갔었죠. 그래서 이게 사실 뻥튀기 낸 겁니다. 이것도. 맞아요. 맞아요. 더 느려요 생각보다. 네.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아쉬운 게 박지수가 없는데 왜 박지수가 이스테처럼 농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강희슬 선수의 3점 슛이 지난 시즌에 비해 2개인가 3점 시도가 줄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 KB스타즈 코치진이 강희슬 선수에 대한 패턴을 안 보는 건 아니에요. 패턴 강희슬 선수의 KB스타즈의 모든 패턴은 거의 강희슬 선수한테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상대가 김수범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너무 파울트롤볼을 빨리 퇴장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너무 쉽게 스위치를 해버려서 스크린에 안 걸려요. 예, 그게 찬스가 잘 안 납니다. 이거는 좀 예.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 어떤 예. 부분이냐면 이제 박지수 선수가 없을 때 박지수 선수 박지수 선수가 없을 때 박지수 선수 있을 때와 같은 농구를 한다. 네. 지금 다른 농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네. 부분이냐면 사실은 김민정 선수나 강희수 선수가 미스매치 공략이 1옵션이에요. 네. 지금 골 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 홈오펜스 그러니까 네. 에이스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미스매치 공략을 하잖아요. 하는데 박지수 선수가 있을 때는 그 공격보다는 2대 공격을 섞어서 네. 강희슬이 위크 사이드에서 오프 더 볼 스크린을 받고 최희진이 코너에 박혀가지고 정돈된 농구를 했단 말이죠. 아, 그렇죠. 예, 그건 2대 맞습니다. 1을 하고 또는 이제 박지수가 미스매치가 났을 때는 박지수한테 투입을 해서 거기서 그냥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워낙 위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게다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격들 옵션들을 갖다 섞어줬잖아요. 네. 즉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는 2대2 공격이었고 네. 그게 이제 메인 볼 핸들러인 허예은이나 뭐 심성영이 아니라 박지수 중심의 2대2 공격을 했단 말이죠. 네. 거기에 따른 이제 파생 옵션 그 2옵션이 강희슬이었고 그다음에 뭐 최희진이 있고 또는 이제 김소담이 갈아 껴있을 때는 팝으로 뭐 변형하고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박지수가 없기 때문에 포워드진들을 좀 더 활용을 해보자라고 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민정이나 강희슬의 어떤 역할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의 확대가 처음에 강희슬 오프더볼 움직임으로 해서 스크린 받고 이렇게 뭐 했을 때 골밑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외곽에 강희슬이 번번이 체크를 당하면서 뭔가 슈팅이 효율이 없으니까 그럼 좀 더 가까이 당겨보자. 네. 그래서 미스매치 공략을 하고 거기에서 김민정과 강희슬의 효율을 올리려고 한 어떤 의도는 보여요. 근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완전 그 부분에서 완전 동의하는 게 뭐냐면 흐름이 안 좋아요. 네. 즉 예전 농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농구의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냐면 굉장히 공격력이 단순화되고 트랜지션이 가미가 안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지수가 없으면 이제는 챔피언이 아니고 도전자 입장에서 굉장히 날카롭고 터프하고 활발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네. 셋 오펜스 좀 더 정제된 농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 거죠. 좀 더 투박하면서도 확 찌르는 농구를 해야 되는데 좀 더 정제돼 가지고 셋업 펜스 해가지고 좀 더 확률을 높이는 농구. 그러니까 박지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는 확률이 기본적인 어떤 개런티가 돼 있었는데 지금 박지수 없으니까 그 박지수 없는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정제된 농구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산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맞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단 기본적인 거는 강희슬 1옵션인 건 맞는데 기본적인 농구 틀은 그냥 허연하고 김소담을 2대2 틀을 만들고 예. 여기서 김소담은 팝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 김소담도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팝을 해서 석점을 던져야 위력적인 그런 스트레치형 선수인데 안쪽에서 비비고 수비를 넣는데 물론 확률이 좀 더 높겠지만 그게 효율성을 담보하진 않아요. 네. 떨어뜨리고 골 밑에서의 찬스 김민정 뭐 강희슬 또는 최희진 그리고 허연은 여기서 킥아웃을 해주고 네. 이제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가는 즉 이제 좀 더 정상적인 어떤 복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 강희슬이 안 되는 거 강희슬 1대1이 강한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예. 게다가 그 강희슬은 락다운 디펜더를 한 명 붙이고 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 김민정도 미스매치에서 1대1이 강한 선수인데 이 선수는 받아먹는데 특화된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강희슬 같은 경우에는 오프더볼 움직임을 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고 거기에 체이진을 쓰면서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이싱을 넓히고 또 염윤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염윤아나 김민정은 커딘이나 백도용으로 네. 허연한테 뭔가를 좀 더 맡겨야 되는데 허연이 거기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역할이 축소돼 있는 거고 그래서 뭔가 플랜 자체가 좀 어그러져 있는 거 아닌가 네. 지금 KB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확실히 좀 그래서 네. 예, 저는 그 와중에도 그래도 수비는 상대 맞춤 확실히 김한수 감독님이랑 네. 진경석 코치님이 다 여전한 거에 오래 있다 보니까 네. 상대 팀별로 맞춤 수비를 그래도 사실 여기서 KB스타즈에서 지금 박지수가 없는 상황에서 네. 수비를 잘하는 선수는 네. 로스터에서 냉정하게 말해서 염윤아 선수. 그렇죠. 네. 나머지 선수는 사실 수비가 거의 약점인 선수들이 더 많은데 뭐 강점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네, 네. 선수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BNK전에서는 김한별 선수 맞춤 전략, 삼성생명전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방으로 섞으면서 네. 수비 시스템 자체는 잘 구축을 하고 맞아요. 있어요. 우리은행전에서 너무 크게 무너져서 그렇지. 삼성생명전에서 네. 기습전에서 지역방 효율을 굉장히 예. 많이 봤었으니까. 그래서 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공격에서 조금 이제 다 공격 오펜스만 좀 다양하게 해보면은 여기는 어느 정도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렇죠. 뭐 모든 이제 결과가 다 실력이긴 한데 네. 이 팀은 사실 개막전에서 신한은행의 연장 혈투 때 패한 게 너무 컸어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강팀들을 만나고 이제 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할 만한 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박지수가 없는 부분들 때문에 어떤 서로 손발이 안 맞고 낯선 농구를 했던 거죠. 네. 거기에서 나온 어떤 그 부작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수비는 여전히 탄탄하고 로스터가 여전히 탄탄하기 때문에 여기서 로테이션을 조금 더 돌리고 트랜지션을 좀 더 강화한다면 뭔가 방법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케빈은 일정도 안 좋습니다. 네. 시즌 초반 일정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았고 근데 심지어 2라운드 일정도 지금도 보면은 BNK가 초반에 안 좋았는데 BNK는 안 만나고 우리은행 삼성 이런 만나다가 네. BNK가 바짝 좋을 때 만났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만난 팀이 우리은행 네. 삼성 네. 그리고 또 다음이 BNK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확실히 안 좋은데 저는 근데 만약에 BNK전을 진짜 KB가 잘 준비해서 만약에 BNK를 잡는다? 그러면은 그다음 또 하나원 큐신하는 행이거든요. 그렇죠. 그 여기서도 반등을 할 수 있다고. 맞아요. 3연승까지 갈 수도 네, 있다. 맞아요. 그런 이제 힘이 있는 팀이고 박지수가 없지만 그런 이제 베테랑들이 있는 그런 팀이니까 네. 뭔가 이제 수정을 좀 한다면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염윤아 선수가 존재감이 있어요. 진짜로 우리은행전에서는 연민아 선수가 없을 때 와 이게 수비가 정말 구심점이 없으니까 이렇게 무너지는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삼성생명전에서 연민아 선수 뛰는 걸 보고 18점 12리바운드를 했는데 야투가 7개를 던져서 6개를 넣었고 자유투도 정말 집중력이 좋았고 네. 지금 팀 내 리바운드 1위에 블록슛도 1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선수가 포지션이 가드잖아요. 네네. 네, 대단합니다. 참. 네, 그렇습니다. 염윤아 선수가 인상 경기를 했고 뭐 기본적으로 염윤아 선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KB 어떤 수비가 탄탄해지면서 네. 그걸 코어로 이제 베이스로 뭔가를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좀 이렇게 봅니다. 자, 네. 그래서 KB 팬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게임 계속 보시면서 또 여자농구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